세요. 오늘이 지금 시험 범위 중에서는 제일 킬러입니다. 오늘 할 것들이 제일 어려운 내용일 것 같다. 그래서 사후가부터 시작하고 문법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쌤이 영상 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영상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저번 주 수요일 수업 영상을 꼭 보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수업이랑 지금이랑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영상 일부러 링크 안 보냈는데요. 올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수업하면서 학교 필기에서 강조하신 거 더 덧붙여서 나갈 거니까 오늘 진짜 제일 중요한 날이고 지난주 수요일 수업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금요일 날 있잖아요. 그 총정리 할 겁니다. 총정리를 금요일 날에 할 거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한 과목 치고 나서 단톡에다가 시간 공지할 테니까 보시고 꼭 출석하셔야 돼요. 총정리로 전체 흐름을 좀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호가 들어갈게요. 1수부터 4수까지 전체 수가 시험 범위다.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자세. 어떤 삶의 자세를 배운다? 절개와 지조. 아무리 혹독한 현실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 주인공은요. 시작대사 1수에는 소나무에다가 동그라미 순서대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나무 동그라미, 국화 동그라미, 매화 동그라미, 대나무 동그라미인데 사자성어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하면 추위 속에서도 높은 절개라고 해서 송설의 정신, 세한고절 적고 갈게요. 소나무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추위에, 극심한 추위를 세한이라고 하거든요.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높은 절개, 성호 여기 앉아도 되니. 그래서 세한 속에 높은 절개, 세한고절 하나 적고 가시고요. 그리고 국화. 빨간색. 국화는 어때? 서리를 맞으면서 높은 절개, 오상고절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한고절, 국화 밑에는 오상고절. 매화는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아한 풍치의 높은 절개, 아치고절. 사자성어를 좀 기억해 놓자. 소나무는 세한고절, 국화는 뭐라고? 어이구 우리 빈 거구나. 오상고절, 그리고 아치고절까지. 오케이. 먹기 다음 거나 보시고. 네, 그래서 작가 이신희는요, 광해군 9년에 인목대비 폐위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67세의 나이에 함경도 해령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후에 친구 이수일이 검고를 보내오자 자신의 마음을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에 빗대어서 사오가라는 노래를 짓게 되지요. 이 작품은 자연과 나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서 다른 존재를 통해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줄 삶의 자세를 다른 존재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가치가 있더라. 이해의 배경도 좀 읽고 가실까요? 이 작품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개인의 연달을 위해 지조를 벌이는 속된 선비들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 속된 선비들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박쥐 같은 인간들, 간신 같은 인간들, 시류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화자의 굳은 의지에다가 밑줄 신념이라고 하지. 그걸 네 가지의 친구 자연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해의 배경 두 번째 줄. 화자는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를 내 친구로 칭하면서 이들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죠. 볼고든 선비의 기상을 드러냅니다. 또한 자연물에 간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서 밑줄자 자연물에 간습적, 상징적 의미 부여에다 밑줄 한번 떠주시고. 그러니까 사대부라면 다 소나무, 세한고절, 국화, 오상고절, 매화, 아치고절에 다 뜯어버린 거야. 그렇게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보여주지. 올바른 인간이 드문 현실과 혼란한 사회의 모습도 함께 보여줍니다. 1수부터 4수까지 빈칸 뚫어놓고 자연물 뭐 들어갈까요? 하고 물어보면 맞추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위에 서 있는 거는 뭐다? 소리야. 소리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늠연하다라고 하면 소나무의 특성을 기억해주세요. 늠연에다가 밑줄 끄시고 반가운겨에다가 밑줄 끄시고 반가운 파란색 밑줄. 화자의 정서는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반갑다. 그리고 소나무를 늠연하다라는 것은 위엄있고 당당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영탄법과 의인법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정원아 조금 겹치거든. 수요일날 했던 거랑. 근데 한번 들어보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두 사람 이거 가지고 가시고. 풍상을 겪어도라고 했을 때 풍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좀 찢어져야겠다. 풍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풍상에다가 마이너스. 인성이 맨 뒷자리 갈래? 풍상에다가는 마이너스고요. 혹독한 현실이 되겠죠. 풍상을 겪어도 풍상에다가 마이너스. 여위는 줄을 모르겠구나. 어쩌다가 너가 봄빛을 가져서 고칠 줄을 모르나니.
봄빛을 가졌다 늘 푸르르다라는 거죠. 봄빛의 푸른 지도 절개에다가 밑줄 고친 줄 모른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나무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풍상에도 여의지 않는 소나무, 늠름하다, 변하지 않는다. 바위에 서 있는 소나무야, 늠름한 것이 반갑구나. 시련을 겪어도 전혀 여의지를 않는구나. 어쩌다 봄빛을 가져서 너는 변하는 줄을 모르는구나. 사시사철 푸르른 봄빛을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시적 타자의 태도 나올 때 신화적, 자기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화적 혹은 예찬적 역할시가 되겠습니다. 이수 갈게요. 동쪽의 울타리에 심은 국화야 기한줄을 누가 아니. 국화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이때 이 국화는 너의 대상이라고 오상고절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성민아 더위 많이 겹칠 것 같다. 근데 너가 또 듣는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예. 어제 들은 사람들 사호가 프린트 챙겨왔어요. 사호가 프린트. 네. 잠시만. 안으로 좀 들어가자. 안으로. 네, 문법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한 번씩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함께 해봅시다. 동쪽의 울타리에 심은 국화야 기한줄을 누가 아느냐. 기한줄을 누가 아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국화를 기한줄을 아무도 모른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국화가 예찬의 대상이야. 봄볕을 마다하고 찬서리에 혼자 피는 게 국화의 성질이야. 찬서리에 혼자 피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차가운 서리 속에서도 혼자 피는 국화의 성질 뭐라고 생각해야 돼? 오상고절이야. 타자성어로 표현하면 오상고절이야. 서리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혼자 핀다. 어즈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감탄사조. 청고한 내 멋이 다만 너인가 하노라. 다만 너인가 하노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청고한 내 것입니다. 옷 하나 났거든요. 멋 X 하시고 뭐다? 청고한 내 친구는 너밖에 없어 라는 신화적 태도 플러스 뭐다? 예찬적 태도. 인간 세상은 마이너스인데 청고함을 유지하고 있는 네가 나봉이다 라고 예찬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동쪽의 울타리입니다. 또 동쪽 울도 동쪽 울타리였고요. 이거 똑같은 해석이네. 이수가 이렇게도 해석된다는 거 한번 읽고 갈게. 동리에 심은 국화야 기한줄을 누가 알겠니? 동리 울타리에 심은 국화가 기한줄을 모른다. 누가 아나니? 충강을 범패하고 엄상에 혼자 피니. 충강을 범패하고 이 말 뜻 알았으면 좋겠다. 봄의 빛을 마다하고 늦은 가을에 혼자 피니. 청고한 내 친구는 다만 너인가 하노라. 동쪽 울타리에 심은 국화 기한줄을 누가 아느냐. 봄빛을 마다하고 늦가을에 서리 혼자 피니. 맑고 고결한 내 친구는 다만 너뿐인가 하노라. 좀 같이 봐줘. 금방 끝낼 거거든. 제 3수로 갈게. 꽃이 무한하게 많은 종류 가운데 내가 그 중에서도 딱 집어서 뭐를 심었다. 매화를 심은 뜻은 매화를 심은 뜻에다가 밑줄 끄시고 수많이 많은 꽃 중에서도 매화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서 한빛인 줄 기하도다. 한빛인 줄 기하도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눈이란 한 가지의 빛이다. 즉 흰빛이다. 눈에서도 흰빛 그리고 매화도 흰빛. 그래서 눈과 같은 흰빛이구나. 그 흰빛이 좋다는 거야. 하물며 그윽한 향기를 누가 아니 기하다라고 하겠는가. 모두가 다 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기코어이리의 서리법에다가 밑줄. 매화는 뭐를 기억하자? 그윽한 향기. 그리고 국화는 뭐를 기억하자? 엄상에 혼자 핀다. 서리에 혼자 피는 거를 기억하고 소나무는 뭐를 기억해야 돼? 늠련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화의 흰빛을 기억해주면서 사수로 갈게요. 마지막 대나무. 백설이 잦은 날에 눈이 내리는구나. 백설이 잦은 날 가로로 묶으시고 혹독한 시련의 날이죠. 백설이 잦은 날에다가 마이너스. 대나무를 보려고 창문을 여니까 온갖 꽃이 간데없고 대숲이 푸르러시라. 대숲이 푸르러시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눈이 내리는데도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대나무. 어째서 청풍을 반겨서 맑은 바람을 반겨 흔덕흔덕 하는구나. 흔덕흔덕에다가 밑줄 음성상징어. 그래서 뒤에 달려있는 문제 잘 풀어보셔야 되겠죠. 백설이 잦아진 날에 대나무를 보려고 창문을 여니까 온갖 꽃들은 간데없고 대숲이 푸르구나. 어째서 맑은 바람을 반겨서 흔들흔들 거리는구나. 정리하기로 가겠습니다. 친이네 미안해. 정형시에다가 밑줄. 사수의 연시조에다가 밑줄. 성격의 예찬적 밑줄. 지사는 뭘까? 선비의 뜻을 나타내는 지사야. 지사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친화적도 하나 적어주세요. 내 친구에 대한 친화적 태도까지. 예찬적, 지사적, 친화적. 4명의 친구의 고결한 기품을 예찬합니다.
지조와 절개를 가진 삶을 다짐하네요. 4명의 친구 소나무 국화매와 대나무의 덕성을 예찬합니다. 따뜻한 봄볕과 차가운 설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서 국화의 지조와 절개가 강조됩니다. 밑줄 긋게 따뜻한 봄볕에다가 밑줄 긋이고, 근데 그 봄볕은 범패했다라는 거, 만화했다라는 뜻이죠. 차가운 설에다가 밑줄, 상반된 이미지에다가 밑줄, 국화는 오상고절인 거야. 이수에 의문의 형식의 선의적인 표현으로 의도 강조하는 거 빈번했죠. 계절적 배경에다가 밑줄, 대상의 속성에다가 밑줄. 소나무 국화매와 대나무의 덕성을 노래하고 작가의 가치관은 어때? 신념을 지키겠다는 거야.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을 소나무 국화매와 대나무에 빗대어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밑줄이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에다가 밑줄. 자연물의 간습적 상징적 의미. 4대 부들이라면 다 대나무 소나무는 세양고절, 매화는 아치고절, 국화는 오상고절이라는 걸 다 끄덕끄덕하는 관습적 상징적 의미를 부여를 해서 당시의 현실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연물이 지닌 속성을 바탕으로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발견한다. 대비되는 시화에다가 밑줄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련을 이겨내고자 하는 이신이의 마음입니다. 사후가가 시험지에 딱 있겠죠, 그죠? 100%. 자, 그러면 국어의 역사를 이제 부분. 오늘은 진짜 내 모든 것을 걸고 한번 집중을 해봐봐. 이걸 한 번에 제대로 들어야지. 그러고 나서 쌤의 영상을 배속을 당기셔도 됩니다. 춘향전 옛날에 끝나지 않았나? 너 춘향전 안 했니? 춘향전 진짜 학기 초에 하지 않았어? 춘향전은? 강의 들어라. 강의 올려져 있을걸? 영상에. 내가 춘향전을 안 했다고 엄청 연기했던 거 기억나는데. 마패를, 햇빛 같은 마패를 막 하니까 춘향이 막 연기했는데 막 오라버니 이제 막 한불 갔으니까 나 너무 생생한데 너가 모른다라고 하니까 너무 실망이 큰데. 아, 학교에서 안 했다고? 여러분, 자기가 있는 사람들은 받지 마세요. 하나로 통일하시면 되니까. 필기 하나로 통일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받지 마시고 기본 넘기세요. 나는 있다 하는 사람들은 기본 넘기시면 됩니다. 자, 집중을 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걸 하고 총정리 예산을 교과서로 하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할 거는 진짜 얼마 안 되거든. 그래서 자기 받은 것들 쭉쭉쭉 넣어가면 집에 남는 거죠. 현우랑 태태랑 이랑 먹어봐라. 있나? 네. 현우 있나? 오케이. 그러면 남는 것만 해주세요. 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겁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오늘 수업 듣고 지난주 수요일 수업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랑 관련된 걸로 지난주 수요일 수업 바꾸세요. 그다음에 시작 한번 해볼게요. 국어의 역사 시작합니다. 제자원리부터 시작할게요. 제자원리 아셔야 되는데 178페이지 갑니다. 훈민정음 제자원리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아주 쉬운 이지이지한 내용으로 상형의 원리, 가액의 원리, 개념만 아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반드시 하나는 나와 있다고 확신해요. 훈민정음 정의부터 내리고 갈게요. 훈민정음이란 이쪽이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한글의 다른 이름이 뭐였다? 훈민정음이라는 거야. 그러면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이름의 이 한글이라는 문자는 조선 4대왕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를 하시고 46년에 반포를 하셨어. 이 정도는 좀 알아두자. 이쪽 거 갈게. 1443년에 창제, 그리고 46년에 반포. 이건 좀 기억해놓자.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한 문제 나오는데요. 상형의 원리가 기본자의 원리입니다. 상형의 원리에다가 밑줄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를 5글자, 3글자를 만들고 난 후에 초성의 자음은 거기에다가 뭐를 더하자? 가획의 원리야. 가획의 원리에다가 밑줄 구자라고 숫자 9자.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9글자 만들고 중성의 기본자 아래아랑 으랑 이에서 합성의 원리에 따라 합성의 원리에다가 밑줄 그시고 8자 총 8글자죠. 초출자 4글자, 제출자 4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총 28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초성 자리의 자음, 중성 자리의 모음, 종성 자리에서는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초성이 다시 종성 자리에 오더라. 초성부터 시작할게요. 본뜨기는 본뜨는 상형의 원리대 발음기간의 모양을 본떠요. 종기간의 모양에다가 밑줄 본떠 위에다가는 상형,
초콜릿은 뭐만 사요? 하나만 사요라는 5자의 기본자를 만듭시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 혀끝이 미드몸에 닿는 모양 느, 입의 모양 무, 치아의 모양 시오, 목구멍의 모양 이응으로 기본 5글자 만들고 기본자에 획을 더하면 9글자의 가획자 만들고 획을 더했는데 소리의 세기가 세지지 않는 체계가 다른 이체자 본론들 3글자가 되는 거야. 김상경 쌤이 이체자에 예디응 있지? 꼬리 달려있는 이 예디응을 목청 소리의 후음에다가 넣으셨잖아. 처음에 표를 수업 시간에 잘못 설명해 주셨지? 김상경 쌤이 헷갈릴 만큼 헷갈리게 된다면 이거 가지고 장난질 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디응의 이체자에 꼬리 달려있는 예디응은요, 이응에 획을 더했다라고 해서 후음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필기 보니까 수업 시간에 적어주실 때 후음에다가 적어주셨대. 이체자에 후음에다가 이응, 여린 히읗 그 옆에다가 예디응을 적어주셨대. 잘못 설명해준 반이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장난질을 좀 칠 수 있다는 거야. 예디응도 이응에다가 획을 더한 동시라고 하면 X. 예디응은 어디로? 아음으로 보내줘요. 아음. 그래서 표를 찰칵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하나만 사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턱하니 막는 모양 그 발음 기형까지 그려주셨대. 친절하게. 혀끝이 미드몸에 닿는 모양 느, 입술의 모양 무, 이의 모양 시옷, 목구멍의 모양 이응. 기본자는 5자. 거기에다 획을 더해 크, 드트, 드프, 드트, 여린 히읗과 히읗 9자. 그리고 이체자는 몇 글자? 3글자. 이체자는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했지만 소리가 세지질 않아. 그래서 체계가 다르다라고 해서 이체자다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음 총 몇 글자? 17자. 기본자 5 더하기 9 더하기 3에서 17글자. 숫자 가지고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요. 중성으로 내려갈게요. 성리학에서의 말하는 천지인의 삼재를 본떴어요. 발음 기간을 본떴다 자음. 삼재의 원리를 본떴다 뭐라고? 중성의 모음입니다. 천지인의 나가미줄. 그래서 기본자 하늘의 둥근 모양 아래야, 땅의 평평한 모양 은, 사람이 서 있는 모양 이. 그러고 나서 있잖아. 기본자끼리 결합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결합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합성의 원리야. 합용의 원리라고 하면 땡이야. 제자 원리에서는 합용이 아니라 뭐다? 합성이 되어야 돼. 합용이 아니라 합성이야. 그래서 초출자는 1차로 아래아랑 으랑 합쳐서 오, 이의 아래아 합쳐서 아, 의의 아래아 붙여서 우, 아래아에 이 붙여서 어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초출자의 아래아 한 번씩 더 붙어지면 요야유여가 만들어지지요.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여린 히읗 반치음 예디은 아래아라고 이름 붙이시면 되겠고 왼쪽 기퉁이 가획자는 뭐다? 획을 더하는 글자다.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해서 과학성과 체계성을 돋보이게 하더라. 이체자는 다른 형체의 글자라는 뜻으로 획을 더했는데 소리의 세기가 가획의 원리가 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뭐다? 이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표만 외우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 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179페이지로 갈게요. 종성의 글자는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 이걸 무슨 원칙이라고 부르지? 종성, 구용, 초성이다. 용비어 첨가랑 세종어제 훈민정음 중에서 종성, 구용, 초성의 원칙이 적용이 된 것은 용비어 첨가까지 아직 진도 안 나갔죠? 맞죠? 오늘 우리는 일단 용비어 첨가까지 갑시다. 김상현 쌤 범위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진도를. 용비어 첨가는 한글로 만들어진 최초의 글이기 때문에 용비어 첨가는 종성, 구용, 초성.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질 때는 8종성, 산화띠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8종성 배우셨죠. 그래서 종성구형 초성은 용비어 첨가, 8종성은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중에 또 강조할 겁니다. 종성 표기의 변화로 가시죠.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요. 종성구형 초성 옆에다가 이쁘게 적어봐. 용비어 첨가. 1번의 종성구형 초성 옆에다가 뭐라고 적자? 용비어 첨가는 8종성이 아니야. 훈민정음 창제 직후다. 종성구형 초성은 옆에다가 용비어 첨가라고 적어줘. 밑에 있네.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서 동시에 종성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종성 글자의 모든 초성이 다 올 수가 있어. 그래서 밑줄 글게 용비어 첨가에다가 밑줄 곧이라는 글자에서 종성 자리에 뭐가 올 수 있었다? 지읒이 올 수 있었어.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 8종성법, 8종성 가종용 옆에다가는 뭐라고 적고 가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적자. 세종어제 훈민정음. 우리 본문 나락 발산인 중기계 나라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8종성이야. 읽어볼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되어 있지? 종성 자리에
가느다란 물방울의 시옷까지. 여기에서 시사점이 뭐다? 종성의 디귿도 표기가 가능하고 시옷도 표기가 가능했다는 것은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달랐다는 거야.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달랐기에 15세기의 사람 미라를 깨워서 할아버지 이것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읽으셨을 거다? 다르게 읽었을 거야. 우리는 지금 다 시옷의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빗빗하고 똑같이 발음을 하지. 그런데 15세기의 미라 할아버지를 깨워서 할아버지한테 읽어달라고 하면 종성 자리의 디귿과 시옷이 서로 발음이 달랐다는 거야. 밑줄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종성에서 디귿과 시옷을 구별하여 발음에다가 밑줄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서로 달랐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화제 훈민정음에서 종성의 사용이 8종성이었어. 15세기에서 16세기는 대부분 8종성이야. 우리 세종화제 훈민정음에서 본문 내용의 뭐를 통해서 8종성을 할 수 있다? 사마띠를 통해서. 사마따라는 기본 형태의 종성 자리의 치읓이 시옷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마띠를 통해서 8종성이고 3번의 7종성은 시험 범위 아니에요. 하지만 알아만 놓을까? 근대국어로 가서 17세기 근대국어에 누구가 사라졌게? 디귿의 표기를 하지 않고 시옷으로 표기를 하되 종성의 시옷이 이제 발음은 어떻게 했을 것이다? 디귿으로 한 거야. 밑줄이자. 발음은 디귿으로 하면서 표기는 시옷에다가 밑줄. 그리고 나는 내가 김상경 쌤이라면 필기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어. 문자의 응용 방식이라는 것은 제자의 원리에서는 우리가 28글자는 뭐야? 기본자 하나만 사용. 가획에서의 9글자, 이체자의 3글자. 그리고 중성에서는 기본자 3글자의 추출과 제출이야. 문자의 운용에 나오는 병서랑 연서는 28자에 속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 김상경 쌤이 필기해주신 이런 글자들 있지? 이상하게 초출자 제출자 필기 틀리셨더라. 그래서 이거 프린트대로 하시면 되는데 얘는 28글자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그럼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부르면 돼? 합성의 원리가 아니라 합용자야. 합용자. 오 만들어놨지, 아 만들어놨지, 합용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의 원리에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 초출과 제출은 합성의 원리라고 해야지 합용의 원리라고 하면 땡! 아시겠죠? 그러면 문자의 운영에서 이어쓰기는 연서 글자 되겠습니다. 연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세로로 이어쓰기인데 답이 이어적기인데 있잖아. 이어쓰기라고 적어가지고 피눈물 흘리면 되겠나 안 되겠나? 네, 지금 하는 모든 이 실수의 사례들은 다 앞선 선배들의 기수에서 나왔던 실수들입니다. 단답형 답에 이어적기를 연철이라고 적었으면 됐을 텐데 맞지? 연철을 몰랐으니까 이어적기라고 적었겠지. 근데 이어적기의 답에 이어쓰기 애매하게 공부하는 사람들 있지? 애매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어쓰기인지 이어적기인지 그 현장에서 좀 헷갈리는 거야. 이어쓰기였나 이어적기였나 자기 기억에 남아있는 대로 그렇게 적으시면 명확하게 명칭을 구분하세요. 이어쓰기는 입술 글자에만 해당돼요. 무브프프에다가 이응을 아래로 이어쓴다. 세로로 이어쓴다. 순경은 미음, 순경은 비읍, 순경은 피읍. 괜찮지? 그리고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는 병서 글자인데 이 순경은 비읍이 28자에 안 속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각자 병서랑 합용 병서가 28자에 안 들어간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아요? 같은 초성 두 개 나란히에다가 밑줄 끝뜻부스즈 합용 병서는 서로 다른 초성에다가 밑줄. 그런데 이 합용병서에 서로 다른 자음 2가지 이상을 초성에다가 적잖아? 그럼 어두에 자음이 떼거지로 왔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자?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 수업 시간 이제 좀 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맞춰보자. 쌤이 강조하는 거나 수업 시간 강조. 총정리 때는 이제 필기 배우 쌤이 강조해 줄게. 그러면 비읍은 발음을 했어. 그래서 이거 브드라고 읽는 거야. 브스라고 읽고 브즈라고 읽고 브트라고 읽는데 시옷은 뒤에 소리에 예사 소리를 된 소리로 발음하라는 뜻이야. 스끄라고 읽지 말고 그냥 끄, 스뜨라고 읽지 말고 그냥 뜨, 스프라고 읽지 말고 그냥 뿌. 브는 발음하되 시옷은 된 소리로 브끄, 브끄였던 거야. 브끄, 브뜨였던 거야. 시옷은 된 소리로 발음하라는 표시였다. 근데 김상경 쌤은 수업 시간에 합용 글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 안 하셨다. 각자 병서랑 그다음에 그 이어적기의 연서 글자는 필기가 없더라. 부서는 더더군다나 없더라. 초성에 중성을 붙여서 한 음절을 만드는 방식인데 중성은 초성의 아래나 오른쪽에 놓으면 돼. 이거는 그냥 끄덕끄덕 하면 돼. 순경은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고 그 다음에 된 소리로 어두장군이 다 바뀌었어 라는 걸로 그냥 알아놓으면 돼. 괜찮지? 한번
복습할 때 시험 정보 Q&A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으면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요일날 오후 1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오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놨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날 이거 국어를 좀 쌤 옆에서 하는 거를 추천해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봐봐. 이제 월요일부터는 심리적으로 금요일에 대한 좀 압박감이 오잖아. 그래서 국어는 또 금토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쌤이랑 금요일날에 시험 한 과목 치고 나서 금요일날 밤에 하고 토요일에는 화요일 과목이나 수요일 과목을 좀 하면 되니까 금요일, 일요일 다음 주에 또 쌤이랑 함께 하는 거여서 이번 주 일요일을 여러분이 좀 국어를 하시는 꿀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쌤 일부러 지금 시간표를 다 바꿔놨거든요. 1시부터 10시 반까지 밤. 그래서 점심 먹고 일로 오면 쌤이랑 같이 이게 문제 풀면서 모르겠는 내용 있으면 좀 질문을 하시고 패드 갖고 와가지고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영상 뭐 들어야 되는 거 있으면 영상 듣고 질문 생기면 바로 질문하고 일요일날 찬바람 국어에서 함께 국어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 180페이지 이거 문제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 180페이지, 181페이지 이런 거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오케이, 이거 1단계로 기본 문제 풀고 오늘 김고기출 작업을 했는데 이제 내일 단톡에 공지할 거거든요. 지나가면서 스치듯이 김고기출을 찾아가면 되는데 문제가 너무 괜찮더라. 김상경 쌤이 언어와 매체 문법을 계속 담당하시다 보니 김상경 쌤이 내셨던 이 중세국어가 문제가 꽤 많더라고요. 그 풀어보시면 굉장히 감이 잘 잡힐 겁니다. 필기 내용이랑 직결되는 기출 문제들이 김상경 쌤이 내신 거의 국어사 문제들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마지막 테스트. 그거는 쌤 생각에 너무 빨리 잡지 마시고 그건 금요일 밤에 날밤을 까면서 푸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2페이지 갈게요. 자음의 변화. 여린 이웃은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다고? 오나 오로 바뀌었어.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여린 이웃이 어떨 때 쓰였는지 세종어제 훈장음에서 여린 이웃 기억나? 할 바 있어도 라고 했어요. 할 뒤에 여린 이웃 있었던 거 있어. 그지? 기억나지? 할 놈이 할 때 할 놈. 절음보호로 역할도 해줄 거고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린 히읗은 관용사용 전성어미 리을 옆에 여린 히읗이 많이 들어가고 동국정의식 표기에서는 한자어의 리을로 끝날 때 여린 히읗이 또 들어오기도 해. 여린 히읗이라는 놈 알아놓으면 되겠어. 이것만 밑줄 끊고 갈게. 동국정의식 한자어 표기에다가 밑줄 관용사용어미 리을 뒤에 쓰이거나에다가 밑줄. 그래서 된소리나 절음보호의 역할을 했다. 어디에서 된소리인지 절음보호인지 본문하면서 쌤이 얘기해볼게. 오케이. 단침의 즈 16세기경의 소멸이야. 그래서 사라지거나 쉬우시니까 됐고 예디응도 종성자리에 NG 발음 있죠. NG의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가가 있는 예디응. 순경은 비읍은 오나 우로 많이 바뀌었다. 아레아에 대해서는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데요. 아레아에다가 동그라미 16세기에는 두 번째 음절에서 아레아가 으로 바뀌고 18세기에 들어서서는 첫 번째 음절의 아레아가 아로 바뀌어. 그러니 얘네들 어떻게 발음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음절의 아레아가 으로 바뀌면서 마음, 첫 번째 음절의 아레아는 아가 바뀌어지면서 마음이 되고 가을이 된다는 거야. 3번의 몸조화에다가 별표 3개. 3번의 몸조화는 한 문제 나와.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거에서 반드시 나올 거 하나는 제자 원리에 대한 개념이 다 섞여서 표로 한 문제. 그리고 몸조화의 개념을 모르면 중세국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처럼 철저하게 지켰던 규칙이기 때문에 몸조화가 뭡니까? 양성, 어감이 밝고 산뜻한 느낌, 밝고 산뜻에다가 밑줄 그시고 감이 들어주셨죠? 아레아랑 오랑 아가 여기에 해당해요. 깡총 귀엽잖아. 퐁당 귀엽잖아. 그런데 음성 모음은 어감이 어둡고 크니까 우, 어에 해당을 합니다. 풍덩 큰 돌을 던지는 느낌이다. 풍덩 퐁당 중성은 이라서 별로 안 중요해.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조사를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나 뒤에는 보조사 는을 붙인다라고 하면 두 개의 짝이 있는 거야. 아레아를 찍어주는 아레아의 보조사 는가 는 중에서 양성이면 뭐랑 결합해야 되고 아레아가 있는 거. 음성이면 아레아가 없는 음성의 는이랑 결합되는 이 짝을 이해를 하셔서 뭐 집어넣을래 목적격 조사, 뭐 집어넣을래 가령격 조사, 뭐 뒤집어넣을래 부사격 조사 단답형으로 내십니다. 100%. 그래서 나디의 아래야, 나디의 랄도 아래야, 나디의 관역격 조사도 아래야. 막다 뒤에는 아니니 은이니라고 하면 아니. 이게 바로 뭐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몸조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몸조화가 중세국어에는 잘 지켜졌어. 그러다가 잘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뭘까? 아래아라는 한 몸이 두 번째 음절에서는 음성의 으로 바뀌고 첫 번째 음절에서는 양성의 아로 바뀌니 한 몸이어도
이어졌던 아래아가 으랑 아라는 음성과 양성이라는 각기라는 성질로 바뀌다 보니 모음조화가 이제 물러내지기 시작하는 거야.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이전에 16세기 이전에 우리의 시험 범위 농비어 청가랑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아래아가 딱 아래아 한 놈의 양성이었으니 모음조화가 철저하게 잘 지켜져서 우리 시험지에는 한 문제 나옵니다. 단답형에. 조사 뭐 넣을 건지 물어보는 문제로 되실 것 같아요. 계속 짚고 184. 표기의 변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왔을 때 어떻게 적을래? 라는 표기의 방식이야. 한글 창대 초기 15세기에는 이어쓰기랑 이어적기랑 다른 거 이제 알겠죠? 이어쓰기는 순경음, 이음, 순경음, 기읍을 생각해 주시고 이어적기가 원칙에다가 밑줄 한번 적어주시오. 16세기부터는 끊어적기에다가 가도기적인 거듭적기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15세기에 이어적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왔을 때 그대로 연음해서 적어주는 거. 말쌈에다가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이 올까 아니면 짝대기 이 올까 아니면 생략할까. 말쌈에 자음으로 끝나면 주격조사 이가 오고 그대로 이어적기 말쌈이. 그럼 단답형에 답 적을 때는 중세국어는 무조건 뒤에 조사 오면 뭐까지 끝내주셔야 돼요? 이어적기까지 하셔서 답을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죠? 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님 더하기 을이 돼서 님을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지. 끊어적기, 거듭적기는 보지도 않을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1번에 의문형 종결어미는 필기는 안 되어 있던데 이 말만 딱 하고 갈게. 의문형 종결어미는 고전 시가에서 많이 했습니다. 2인칭 주어일 때 는다랑 니은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뭐뭐 하느냐라는 의문형 어미로 해석을 하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 밥 먹었나? 라고 하면 아계열로 끝나고 어디 가노? 라는 의문사가 있을 때는 오로 끝난다. 경상도 사투리 생각하자. 어디 가노? 그리고 밥 먹었나? 그리고 2인칭 주어일 때 니은다는 의문형 어미.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이건 필기가 없더라고. 맞지? 수업 시간 안 한 거 맞지? 그런데 주격조사부터 필기의 격조사 시리즈를 딱딱딱딱 필기를 하는 것으로 단답형이 나올 것 같아. 뭔가 문장을 주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 적으라는 거. 기출문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주격조사에다 별표 3개 그대로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의 종류가 2가지가 있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의문론적인 형태. 의문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의 형태소가 2개의 쌍으로 보여지면서 달리 나타난다는 거야. 자음으로 끝나면 우리 주격조사 뭐 붙이지? 수박대에는 수박땡 맛있다라고 하면 수박이 주어임을 나타내주는 주격조사 뭐 넣어야 되지? 수박이 맛있다. 그리고 배 뒤에는 모음으로 끝나니까 배가 맛있다. 이와 가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의문 환경에 따라 달리 쓰이는 의문론적 이형태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문론적 이형태. 그런데 중세국어에서의 의문론적 이형태에 가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쓰였느냐? 현대국어랑 동일하게 자음으로 끝났으면 이 창규라는 이름 뒤에는 어떻게 할 거야? 창규 같은 경우에는 모음으로 끝났어. 이럴 때 세워봐봐. 이런 모음 존재해 안 해? 이런 모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생략해야 되는 거야. 근데 현창 자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세우면 되는 거지. 다 막 동욱 이 해서 이어적기 동욱이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다 거의 여러분의 이름은 니은으로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데 성호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모음으로 끝났는데 성호 뒤에는 짝대기 세워서 이런 모음이 존재해. 그러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생략, 존재하면 짝대기 이 세우기. 그런데 그 말을 환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짝대기 이. 이 모음이랑 반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생략. 괜찮습니까? 주격조사 이 형태 3개 시험에 100%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시. 셈이라는 명사 뒤에 이가 와서 답안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어적기까지 마무리해서 셈이라고 적는 거야. 공자 뒤에는 짝대기 이 주격조사. 불이 뒤에는 주격조사 어떻게 하자? 생략하자.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쌤 옆에 너무 읽고 싶지만 시험 정보 Q&A 여러분한테 좀 맡길게요. 그리고 모르겠는 건 쌤한테 질문해주고 그리고 184, 185 오늘 마치고 2교시 때 쌤이랑 같이 풀면 너무 좋겠고 뭐 다른 과목이 너무 바빠요라고 하면 일요일이라도 오셔가지고 그래서 쌤은 다음 주에는 쌤이랑 김구기출 가지고 좀 논하고 이번 주에 거의 쌤이 받아간 자료들을 다 끝내시는 게 낫지 않겠나. 문학은 거의 김구기출이 없어서 하시면서 좀 더 풀어보고 싶은 것은 실시간으로 쌤이 줄 테니까 일요일날 받아간 자료집에 책들의 자료와 교과서에 그거랑
그 교과서 거는 이번 주에 좀 끝내는 게 여러분의 심리적인 안정에 참 좋은 순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쌤이랑 김고 기출을 가지고 논해보자. 186페이지 갑니다. 목적격 조사. 이런 것도 뭐라고 불러야 돼? 의문론적 형태. 현대국어는 어떻지? 수박을 먹다, 배를 먹다. 자음으로 끝나면 을이고 모음으로 끝나면 을이야.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자음과 모음이라는 의문환경뿐만 아니라 양성이랑 음성까지 고려를 해서 알과 말이 있었어. 그럼 수박 뒤에는 이런 게 이제 단답형의 답이 되는 거지. 뭐의 목적격 조사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알이 와. 그리고 여러분이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야? 수박알이 답이 될 것 같아. 형태소를 쪼개가지고 이제 형태소의 결합에 완료의 형태까지 적으라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면 요 작업을 시킬 것 같습니다. 단답형으로. 배 뒤에는 뭐 하면 되는가? 배 양성이지. 아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이의 배가 아니잖아. 그럼 배 뒤에는 뭐를 붙인다? 날. 그래서 배랄 답안으로 작성하는 거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뜻 뒤에는 을이 와고요. 부모 뒤에는 알이 와야죠. 3번까지 똑같이 표기되어 있대. 3번의 간역격 조사. 간역격 조사는 현대국어에는 의밖에 없는데 중세국어에는 세트가 3개나 있었어. 양성일 때는 에, 음성일 때는 의. 근데 얘는 피 흘리는 거. 동물한테 유정명사라고 하지. 피를 흘리는 유정명사의 양성이면 에, 음성이면 의. 그래서 사람을 주고 애가 와서 사람의 이어적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거북에다가 의가 와서 거북의. 그리고 무정명사일 때 나라라는 무정명사한테는 시오. 높임의 대상한테도 시오. 그래서 아바님 이런 거 옆에다가 아바님 적고 미음 옆에다 뭐 해주는 거야? 시옷을 두는 거야. 아바님, 님의 미음 옆에 시옷 세우는 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432 그리고 나라 한번 봐주시고요. 부산적 조사도 똑같이 적어주셨대. 처소든 뭐든 간에 이거는 여기에서는 처소야. 발 아래 가난이라고 하면 보토 오션이지. 어디 목적지를 나타내는 거에서의 인데 발 아래 양성이니까 아이. 그 다음에 꿈은 어때? 꿈에 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꿈에는 어때? 꿈에 우가 음성이니까 어이. 이나 반모미로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배에다가는 배에 곡식을 가득 실었다. 배에다가는 뭐다? 이 몸이면 얘가 와야 되는 거야. 풋에 얘가 와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이 예시들 좀 보겠니? 왜냐면 이 교재가 지금 김상경 쌤이 작년에 쓰셨던 교재거든. 얼마든지 참조할 수 있잖아. 책꽂이 아직까지 꽂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문제 낼 때 예시 가지고 풋에 얘 쏘매 영상 보셨습니까? 쏘매 가지고 뒷목 잡았던 거. 쏘매 나왔으니까 형태소 좀 쪼개보자. 형태소를 분석하시오가 단답형 답 내는 거에서 쏘매의 형태소를 분석해라. 어떻게 쪼개야 되지? 쏘매의 형태소 쪼개는 거. 그냥 쌤이 오늘 너무 안타깝지만 정신력으로 보태줘야 돼. 오늘 8시 40분까지 쌤은 단 한순간도 실수가 없어. 그리고 한 줄도 지금 중요하지 않은 말들이 없어. 오늘 일생 일대 오늘 김고 내신 대비해서 제일 중요한 날이야. 쓰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을 만들고 싶어. 명사절. 야, 나 어제 엄청 돈 많이 쓴 이런 거 있잖아. 아, 어제 완전 많이 잠긴 거 있잖아. 그지? 명사형의 음승체. 요새 카톡 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죠. 벌써 주문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음승체의 명사형을 만들고 싶다면 명사형의 전성어미 양성이면 음성이면 두 가지 세트가 있어. 음성이잖아. 그러면 뭐로? 숨하자. 지가 갖고 있는 모음은 무조건 탈락이야. 거기에다 조사 에랑 에 중에서 뭐 붙일래? 음성이니까 에로. 그러면 여러분 답안 어떻게 작성하는가? 쓰다 더하기 플러스 에. 모음조화 잘 지켰다. 명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붙였다. 그리고 부사격 조사 에. 전부 다 뭐다? 모음조화. 그리고 이어적게 있잖아. 수매.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3개 땅땅땅 적어라고 하면 뭐 적으면 되는 거야? 이어적기. 뭐 어두장군 하고 싶으면 어두장군 해도 돼. 이어적기. 근데 형태소 분석에서 명사형 전성어미 그리고 부사격 조사 이어적기 3개. 오케이? 네.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면서 감자만 하고요. 계속 갈게요. 숨의 형태소 분석 좀 적고 가죠. 스 플러스 플러스 에인 거야. 더 중에서 선택이야. 에랑 에 중에서 어이의 에 선택이야. 필기 좀 하고 가자. 필기가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서가지고 잠을 좀 한번 깨우면서 그러면서 적고 다시 앉고. 괜찮지? 그리고 187페이지 한번 가볼게. 주체 높임의 선언만 없는 용비어 첨단 때문에 좀 알아야 돼. 용용이 나라 샤샤샤 할 때 샤 나오잖아. 그 다음에 하늘에 나시 일마다 천복 이시니 할 때 시가 나오잖아. 그래서 주체 높임의 선언말 어미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일반적인 어미 앞에서는 시 사용하면 되고 모음 어미 앞에서는 샤인데 나라샤만 기억해. 날다에다가 아샤야. 날다에다가 아샤. 날다에다가 아샤로 아샤인데 사실 날다 아샤 오데 막 이런 거에 생략인데 설명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샤랑 시가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수업 시간에 했어요. 이거 100% 출제인데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패스야. 이거는 스킵이야 스킵.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과감하게 X에 잠 깰 겸 X 한번 시원하게 갈겨.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X 안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한 변화, 확대, 축소, 이동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 의미의 확대에서는 의미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야. 해당 단어의 사용에 의미가 넓어지는 것으로 다리는 원래 생명체의 하체만을 나타냈지만 요즘에는 책상 다리까지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 확대. 영감은 종이 이쁜 벼슬아치였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은 중년의 남자라면 전부 다 영감. 의미의 축소는 송민곡에 나오니까 내 모습, 얼굴과 형체라는 뜻에서의 얼굴이 BODY에서 이제는 낯짝으로 몸과 계집은 일반적인 남자 여자에서 이제 남자 여자 비속어로 말씀은 일반적인 랭귀지의 말에서 특정한 경우에 자신의 말을 낮추거나 상대방의 말을 높일 때만 말씀. 괜찮습니까? 어리다는 어리석다, 어여쁘다는 가엽다라는 뜻이어서 의미의 이동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면어휘로 내가 막 영상에서 얘기하다 번복해가지고 쌤 뭐 정민채 쌤 시험 실수 중복 답안됐다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거였어. 이 하다는 아래아가 첫 번째 음절에 아로 바뀌어지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오늘날의 동사 하다가 됐겠지. 그러면 하다가 무슨 뜻이었다고? 많다야. 그럼 이 단어는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야. 사면어이야.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걸 의미의 이동이라고. 하다라는 뜻이 많다에서 오늘날에는 동사 하다로 의미의 이동의 사례로 얘가 나왔거든. 근데 그걸 적절한 선지라고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다 복수 정답 답 2개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면의 예시로. 전차, 까닭이지. 이런 전차로라고 했는데 전차 지금 있어 없어 전차? 없어. 그런 걸 사면어라고 하지. 하다가 많다라는 뜻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사면. 아래아가 찍혀져 있는 것은 오늘날 하다가 된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이해만 하면 되는 내용이라서 187페이지 옆에다가 필기해 놓으시고 188페이지, 189페이지 풀어주시는데 3번 X 하세요. 3번 X. 188페이지에 3번 X 해버리고요. 1번은 그냥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여러분한테 물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서도 2번 완전히 낼 것 같고요. 2번 이런 형태로 무조건 나오고요. 그래서 3번은 X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갈게요. 아, 이제 드디어 본문이다. 영상으로 들으니까 좀 갈증 났죠?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거기에다가 이제 학교 필기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잘 설명할 자신이 생겼어요. 시험 출제 포인트가 눈에 보입니다. 화장실, 물, 오케이. 시작해볼게. 생종황쟁 훈민정음이라고 안 읽기로 했지. 종성자리의 이응은 음가가 없는 형식적인 이응으로서 무슨 식표기? 동국종의식 표기. 그러면 모든 한자어들 다 찾아봐봐. 세종어제 훈민정음 하나랑 중기기랑 문자랑 그 다음에 백성이라든지 위하여라든지 그 다음에 8글자에서의 자, 편한 이거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동국정의식 표기야. 한자어는 전부 다 동국정의식 표기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지? 그래서 제목에서 알 수 있는 한식, 제목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동국정의식 표기라는 방식을 기억해 주시고 나란 말싸미에서의 시옷은 뭐라고 생각할 거야? 단역격 조사야. 근데 이거 본문은 쌤이 그냥 읽고 넘어갈 거고 뒤에서 할게. 나란 말씀이 중기에 따라 문자가 서로 사마띠 통하지 아니할세. 자주정신. 우리나라의 말과 중국의 말의 음성 언어가 다르니 문자 언어도 한자를 쓸 수는 없다. 이런 전차의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쉽게 펴지 못하는 백성 놈들이 많다. 한이라 많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여삐 여겼어. 백성들이 문자 생활하지 못하는 거랑 어여삐 여긴 에미네 정신에 새로 28글자를 직접 만드셨어. 뭐 히라가나 같은 거 생각해봐봐. 가타카나 같은 거 다 한자 이용하는 일본어랑 다르다. 새로 28글자를 직접 창제를 하시는 창조의 정신으로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로 쓰면 편하게 하고자 만든 쉬운 글자라는 거에 실용 정신까지. 창제 정신 4가지는 체크하고 가셔야죠. 그죠? 표기의 특징으로 갑니다. 여러분, 소리의 길이가 아니라 성조는 뭐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블루베리 스무디. 이거 음의 높낮입니다.
왼쪽의 방점이지 오른쪽의 방점 제발 실수하지 마시고요. 왼쪽의 방점에다가 밑줄 점이 하나도 없다 낮은 소리. 점이 하나다 거성 두 개 다 낮아졌다가 높아진다. 그런데 입성은 맨 마지막 표 밑에 평성, 거성, 상성 중에서 종성 자리에 그드브스인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종성의 그드브스가 오면 어떻게 하자? 닷이라는 것으로 빨리 초급하게 끝내주는 입성이 있는 거야. 소리의 높낮이를 살리면서 입성은 어떻게? 밑을 초급하게 닫아준다는 거야. 밑을 쭉 꺼놔. 평성, 거성, 상성, 종성이 그드브스인 경우 짧고 빨리 끝나는 소리인 입성으로 발음한다에다가 밑줄 쭉 그으시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글자 왼쪽의 방점은 소리의 높낮이에요. 은의 길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필기 하나 해주셨더군. 상성이 오늘날의 현대국어에 뭐로 남아있게? 상성이었던 단어는 지금 오늘날의 현대국어에 다 그 흔적을 가지고 있어. 뭐로? 장음으로. 소리의 길이인 장음으로 남아있어. 소리의 높낮이 낮았다가 높아지다 보니까 눈, 밤,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리고 나이트의 밤 이런 애들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야? 소리의 길이로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상성이 현대국어에서는 뭐가 됐다? 장음이 됐다. 필기해 주신 내용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동국정문식 표기 갑니다. 한자음의 표준화를 위해서 동국정문에 규정된 한자음의 표기로 현실음이 아니라 중국의 이상적인 한자음의 발음을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했다는 거야. 쫑기, 뼈남 이런 거, 쉥, 엉, 짱, 윙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세국어 때 두법칙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이를 보자가 아니라 니를 보자. 구개음악, 사나 디, 혀 디, 구개음악 안 했어. 그리고 원수모음은 뭐야? 입술 소리에 르브프 뒤에 으라는 모음이 오면 현대국어의 걔네들이 다 오로 바뀌었어. 그리고 스물이 되었죠. 원수모음만 적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두음법칙 구개음악 원수모음화는 근대국어부터 슬슬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면 191페이지 드디어 본문이야. 들어가 볼게. 이 프린트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거든. 요걸로 딱 공부하면 돼. 나라 하면 현대어풀이 우리나라의 라고 했을 때 나라라는 무정명사 뒤에 시옷이 뭐라는 것을 간역격 조사에다가 밑줄, 부정명사에다가 밑줄. 말쌈이라고 하면 형태소 분석 어떻게 할 거야? 말쌈이라는 일반 명사 체현 뒤에 잠으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이가 오고 그대로 이어졌기. 그리고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또 하나는 각자 병사 쓰였네. 똑같은 글자 가로로 나란히 각자 병사 쓰였네. 그리고 의미 이동의 단어로 말씀은 랭귀지를 나타내는 말에서 오늘날에는 내 말 낮추고 상대방 말 높이는 의미 축소의 사례. 중기계에서의 에에다가 자그만하게 별표 에는 뭐다? 비교 부사격 조사 와가랑 교체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중기계에서 아이와 썼어도 돼요? 라고 하면 yes. 중기계에서의 귀기 우가 들어있어서 음성이기 때문에 어이의 애가 왔고 만약에 양성이었다면 아이 올 수 있습니다. 달아라고 하면 이거는 김상혁 쌤 설명 안 하셨어. 다르다하게 아에서 달라 하고 지금은 리을로 활용을 하지. 그런데 중세 때는 어떻게 활용했다? 리을 이응으로 달아라고 활용을 했어. 근데 김상현 쌤이 설명을 안 하셨어. 해주셨어. 그러면 어우씨 진짜 이렇게 그러면 이거 알고 가야 돼. 형태소 쪽에 있는 거 그대로 알아야 돼. 그러면 달라 더하기 아에서 달아라는 리을 이응의 활용이지 리을로 달라라고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리을 이응의 활용이야. 이거 총정리 때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수요일반 애들한테는 패스있거든요. 문자화로라고 했을 때 짜짜는 역시 동국정문식 표기 문자화로 서로가 되었다는 것은 모음조화 때문인 거야. 모음조화에다가 밑줄 사마대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 기본 형태 사마다가 종성, 부용, 초성이었어.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는. 그러다가 사마대의 시옷으로 훈민정음 해를 보내서 교체가 됐다는 것은 팔종성의 적용이야. 팔종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마디라고 되어 있는 건 구리음화 적용 X에다가 밑줄 아니할세, 리을세 너무 중요해. 리을세는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미.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라고 했을 때 전차는 무슨 뜻이지? 까닭이라는 뜻으로 이제 사라진 사멸어이야. 어린이라고 하면 어리석다 의미이동 백성이에서는 이자 주격조사로 잘 붙었네. 한자어는 전부 다 동국정식 표기라고 생각하시고 니르고절을 통해서는 두음법칙 적용 X에다가 밑줄 할 바에다가 별표 3개. 봐봐. 관형사형어미 리을 뒤에 여린이시 오면 뒤에 된소리로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러니 우리가 된소리 되기 27항 기억나?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 뒤에 그드브스 주면 끝에 부스주로 발음했던 의문의 변동 기억나? 거기서 만날 사람 됐잖아. 할 바 지금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게 중세 때도 있었던 거야. 여린 히읗이 무슨 역할을 했다? 된소리 도로 할 바 있어도 홀빼 있어도 라고 발음이 됐다는 거야.
그럼 바는 바 더하기 짝대기 2의 주격조사라는 걸 꼭 기억해야지. 여기까지 괜찮니? 마침내 제 뜨들이라고 했을 때 뜨들에다가 별표 어두장군이 사용되었다는 거랑 목적격 조사 몸조화 지키기 위해서 양성이 아닌 음성의 을이 와서 이어적기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싫어라고 하면 능이 편의에서는 구개음은 안 됐어. 이줄지? 못할이라고 하면 야씨 못하다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이 왔는데 뒤에 놈이 왔기 때문에 된소리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놈은 된소리가 안 돼.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못헐 놈이 절음보호라고 생각하자. 절음보호에다가 밑줄 못헐 놈이 놈은 의미 축소의 사례 놈 뒤에 주격조사 이가 와서 이어잡기 된 거야. 한이라고 하면 많다. 지금 이거는 사라진 어휘. 네라고 하면 나 더하기 짝대기 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네 뒤에 주격조사 생략이라고 김상영 쌤이 장난칠 수도 있어. 네 뒤에 주격조사 생략이다라고 하면 땡. 나 더하기 짝대기 2야. 꼭 기억해. 나 더하기 짝대기 2야. 이를 위하여 어여삐 가엾게 여겨서 의미이동의 사례 너견은 두목식 적용 X 세로 28글자를 스물에다가 동그라미 원수 모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글자례에서의 짜짜는 동국정식 표기고요. 맹가노니에다가 별표 3개. 킬러야 킬러. 맹가노니에다가 별표 3개. 이거 이번 시험에 맞춰야 돼. 이거 틀리면 치명타야. 맹가노니. 뭐였지? 맹가노니. 형태소 분석하려고 할 거야. 형태소 분석 맹가노니를 가지고 이건 수업 시간에 들은 사람은 봐봐. 이거 지금 기본 국어에서 맹가노니 형태소 분석 해놨어 안 해놨어? 안 해놨지.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인 게 아니라 고3 때 언어와 매체 가서 배우는 내용이거든. 세종어제 국민정음이 고1 내신용에서는 맹가노니를 잘 안 건드려. 근데 이 쌤이 계속 고3 엄매를 담당하셨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설명을 하신 거여서 내 생각에 내려고 설명한 것 같아. 이걸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설명을 했다는 것은 내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맹가노니에다가 우리는 엄청나게 힘을 실어줘야 돼. 지금 어떤 형태였지? 기본 형태가 뭐야? 맹가노니에서의 기본 형태는 동사가 뭐였다? 맹갈다야. 맹갈다. 맹갈다에서 리을 탈락 기억나? 살다에다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만 어미라든지 간형사형 전서어미라든지 붙이면 어떻게 돼? 살는이 아니라 사는이야. 그지? 그런 것처럼 동사 형용사의 어간의 활용 시 뒤에 어미가 니은이 왔을 때 탈락이 되는 현상으로 맹갈다 기본 형태 필기 가고 갈게요. 맹갈 맹갈 플러스 나 플러스 오 플러스 니 이걸 이제 머릿속에 외우면 돼. 동사 맹갈다에서의 아래아가 찍혀져 있는 이 나가 무슨 형태에서의 어미입니까? 무슨 기능의 어미입니까? 이 나가 기억나요? 현재 시제 선어어미. 아까 살다닥이 는이 왔을 때 살는 하지 않고 사는이 되는 것처럼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나야. 이거 고3 때 배우거든.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그리고 오가 뭐다? 나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1인칭임을 나타내주는 1인칭 선어말어미 오가 있었어. 오늘날에는 사라지. 그래서 맹갈다 더하기 나 더하기 오 더하기 니라서 내로라라는 단어가 또 비슷한 단어가 있어. 근데 그거는 설명을 하지 않은 거에서 이걸 내시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아. 내노라 하는 사람입니다. 저 이 분야에서는 내노라 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내로라 가지고 예시 안 드셨죠? 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낼 수 있는데 그거는 그거 필기해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봐. 지금 쌤이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기출 문제를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알았죠? 내로라를 어떻게 형태소로 쪼개는지 거기 안에 오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이 하시고 쌤이 1대1로 확인할게요. 내로라를 형태소로 쪼개는 거. 이걸 내든 걔를 내든 그것까지 설명을 하셨다면 그것도 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내든 내로라를 내든 두 개 중에서 한 개는 나온다. 그래서 뭐를 기억해야 된다? 오가 1인칭 선어말어미. 수요일반은 쌤이 이걸 못했어. 그래서 수요일반은 지금 영상에 53분 카톡에다 보내줘야겠다. 맹갈다에다가 이거 기억해 주시고 네로라를 여러분이 좀 외워놓으세요. 알았죠? 기출문제에는 네로라 가지고 냈거든요. 맹갈다는 안 나오고 그거는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시는 걸로. 맹가노니 맹갈다에다가 아래야 나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1인칭의 나 오이다 라는 거에서 1인칭 내가 했다라는 걸 강조해주는 1인칭 선어말어미 오 거기에다가 어말어미의 니까지 맹가노니 만들다 맹갈다의 활용형이네. 맹갈다에다가 밑줄 사람마다
하여금 이응이응의 각자 변소도 있네. 수비역이요. 쉽게 역에서 쉽게 수비. 순경의 비읍 사라졌네. 니격. 두음법칙 적용 안 됐네. 날로 수맥라고 하면 쓰다에다가 아까 명사형 전성음이고 거기에다가 부사격부사 애가 와서 몸조화까지 편하게. 역시 한자어는 동국정식. 하고자 헐이라는 거에서 왜 절음보호지? 이미 뒤에가 된 소리잖아. 이미 뒤에 된 소리니까 얘는 절음보호가 됩니다. 헐 따라민이라 무슨 적겠죠? 이어 적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본문 내용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대표 기출문제 1번이나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고 다 풀어보시고 드디어 용비어천가에서 이제 연속해서 하면 딱 우리 교과서 본문에 1장이랑 2장이 그대로 실려있어. 너무 사랑스럽네. 용비어천가라고 하면 종성부용 초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한글로 창제된 제일 첫 번째 작품이거든. 자, 용비어천가는요 1445년 세종 27년에 짓고 1447년에 간행이 되었으니 한글로 지어진 가장 첫 번째 밑줄이자 조선 왕조의 창업을 노래한 장편 서사시에다가 밑줄 125장이야. 1장부터 시작해서 125장인데 야 우리는 쿠데타 아니다. 하늘의 천명으로 나라 건국한 거야 라는 것으로 하늘의 천명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는 노래야. 조선은 홍보하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 밑줄 끝자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첫 작품에다가 밑줄 쭉. 그래서 종성의 표기 원칙이 종성부역 초성인 거야. 그럼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해동에 우리나라에 6마리의 육룡이 여기에서 이에다가 동그라미 무슨 조사가 돼야 돼? 주격조사겠지. 나라샤 샤에다가 동그라미 여기서 필기하지 말자. 왜냐면 밑에 본문 분석이 있어. 그러니 체크만 해놓자. 육룡이에서 이에다가 동그라미 나라샤에서 샤에다가 동그라미 일마다 천복이신이에서 시에다가 동그라미 고성이에서 이에다가 별표 3개 고성과 좀 전에 비교 부사격 조사 A가 있었다면 용비어천가에서는 비교 부사격 조사 E도 있었습니다. 동부하신이라고 하면 딱 들어맞으시니 시에다가 동그라미 끝 1장 목조, 익조, 도조, 한조, 태조, 이성계, 태조, 이방원 네 6대의 조상님이 다 하늘의 천복으로 인해서 이를 중국의 역사의 고성 옛 중국의 성왕들의 역사와 딱 일치합니다 라는 것으로 쿠데타 아니에요. 천명으로 나라 건국했어요 라는 거 어필 한번 하고 제2장의 내용의 요소도 잘 보셔야 되는데 뿌리 뒤에 체크. 왜? 주격조사 생략이니까 공집합 표시 하나 해주면 안 될까? 뿌리 뒤에 체크. 깊은에 이어적기. 남간에다가 별표 3개. 히읗 종성체언이랑 기읗 종성체언이랑 이거 맹갈다에서의 예나 이런 거 킬러를 좀 맞춰줘. 그리고 명사형 어미 옴과 그리고 접사 구분하는 것까지 하면 완벽해. 그다음에 킬러는 언매에서 하나, 문법에서 하나, 독서 왠지 모델 지문이랑 한옥 지문이랑 한 개 더 어려운 거 낼 것 같지 않아요? 독서에는 모델 7번이랑 한옥은 무조건 내실 것 같지 않아요? 모델, 한옥, 그 다음에 엄청 어려운 거, 과학 지문. 여러분 뭐가 나올 것 같나요? 뭔가 하다 보면 좀 느낌이 오는 지문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킬러야. 남간에서 별표 3개. 바람에서의 바람 플러스 에라는 이어적기 티 나니? 바람에다가 에 이어적기 됐을 것 같지? 그러면 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줘. 아니면 일세 또 나왔네. 꽃이 좋고 여름 하나니 여름에다가 별표 3개. 그래서 쌤은 이게 다 중요하게 느껴지겠는데 막 오른팔 왼팔을 걸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거 100% 나온다라는 오른팔이 아니라 이걸 전부 다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 중에 뭐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거 마치 무조건 나오는데 마치 안 나오는데 막 오른팔을 건다면 이렇게가 느낌보다는 왜냐면 좀 응용이거든. 많이 갔거든. 근데 내면 할 말은 없는 거야. 내면 킬러로 됐다. 그럼 안 내면 깊이 갔으니까 안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간 바람에 이거 여름까지 여름 바람에 남간 됐죠. 셈이 깊은 이어잡기 됐죠. 물은 가말에서 에 보이세요? 가말에서 가말 플러스 에였겠지. 이어잡기 했겠지. 또 에에다가 치크. 아니 그칠세 또 릴세. 내희에다 별표 3개. 히읗 종성 체험. 발 아래에서 에 보이세요? 발 아래에서 에. 네. 에 3개가 나왔잖아. 에가 에 앞에 거 2개 갖고 뒤에 에가 달라. 의미를 좀 체크해요. 가만히. 되나지? 오케이. 용비어천가의 창작 동기도 체크하고 가자. 새 왕조의 정당성 부가 훈민정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테스트하고 싶어. 실용성 시험. 그리고 후대왕에 대한 번개 옆에다가는 125장이라고 적어줘. 125장은 후대왕에 대한 번개야. 그래서 내용으로도 외워놨으면 좋겠어. 뿌리 깊은 나무는 뭐라고 생각하자? 기초가 튼튼한 나라. 바람이라는 시련에 내후에 안에도 안이 흔들리니까
꽃도 좋고 열매도 많다라는 거에서 나라가 문화적으로 융성해집니다. 괜찮니? 꽃도 좋고 열매도 많다. 문화적으로 융성함. 원관념을 기억해. 비유적 표현이니까 뿌리 깊은 나무, 원관념, 기초가 튼튼한 나라. 바람에라고 하면 매우 외환.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무슨 뜻이라고? 문화의 융성함. 샘이 깊은 물 하면 뭐라고 적자? 유서가 깊은 나라. 가만해라고 하면 뭐라고 적자? 매우 외환. 아니 그치니까 마르지를 않으니 냇가까지 이르러서 바다까지 간다는 거야. 이거 뭐야? 영원한 발전을 송축하는 거야. 영원한 발전을 축원하는 거야. 종사가 막 천년만년 무궁하다라는 것으로 영원한 발전의 축원. 그래서 본문 내용에 이거 설명하셨잖아. 이거 시험 내도 문제 없어. 본문 내용이랑 관련해서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이랑 가뭄, 꽃이 좋고 열매 많다, 냇가에 이르러서 바다에 간다. 무슨 뜻이니? 하고 객관식 문제 한 문제 내도 이상 없어. 그래서 단어들 꽃이 좋고 열매 많다, 문화적 융성, 냇가에 이르러서 바다까지 간다, 영원한 송축, 영원한 발전. 괜찮습니까? 예, 본문 내용 이제 문법으로 들어갈게요. 나라샤에서 이거 형태소 쪼개져 있나 현찬아? 학교 필기에서 날다에다가 아시에다가 아 되어 있어. 저 용비어천만 안 나. 아, 윤비어천가 아직 안 나갔죠? 이건 필기 확인해 봅시다. 나라샤를 만약 형태소를 쪼개주시잖아? 그럼 좀 외워야 돼. 나라샤의 형태소를 쪼개주시면 날다에다가 아시다에다가 아가 와서 주체 높임에서의 샤가 합쳐진 겁니다. 시랑 아가 합쳐져서 샤샤샤 됐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천복이 신의의 사이 시는 뭐다? 주체 높임의 선화발음이, 고성의 사이 이는 비교부사격조사 와가 주격조사 아니야. 근데 주격조사로 장난질 칠 수 있어. 육룡이의 사이 이는 주격조사, 고성의 사이 이는 비교부사격조사, 하신이의 사이 하다를 봐라. 이때는 아래아가 찍혀져 있으니까 동사 하나지. 꼬리 뒤에는 주격조사 생략됐지. 깊은은 이어잡기지. 난간에다가 별표 3개. 칠판 한번 봐주세요. 이거 안 지울게요. 맹갈다에다가 현재시제 산화발음이다. 오니 내 노라는 각자 챙기고 쌤한테 확인 받는 겁니다. 알았죠? 답안 딱 작성해서. 오케이. 그러면 난간 기억 더 생긴 체험. 기억이 더 생긴다. 다른 조사랑의 결합에서 그냥 숨기고 있었던 기억이 우악 튀어나오는 거야. 숨기고 있었던 히읗의 종성이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랑 만나거나 그드브즈랑 만나면 팍 티가 난단 말이야. 그게 히읗 종성체험. 숨기고 있었던 기억이 팍 티가 난다. 기억 종성체험. 기억 더 생긴 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나모라는 단어는요. 사실 나모 기억이에요. 나모. 그래서 순우리말로 나모를 뭐라고 부르지? 나목이라고 부릅니다. 순우리말에서의 나모, 숨기고 있었던 기억이 뒤에 뭐랑 같이 안 지우고 싶은데 뒤에 뭐랑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양성이야. 은이랑 안 중에서 누구랑 같이 결합해야 되겠니? 당연히 양성의 안이랑 같이 결합해야 되겠지, 그지? 안이랑 결합하면 지가 갖고 있는 모음은 항상 탈락이야. 뒤에 어떤 어미와의 결합과 조사와의 결합이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음을 떨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음 떨고 그리고 뒤에 갖다 붙어. 그래서 무슨 형태가 된다고? 남간 되는 겁니다. 주격조사 이랑 결합되면 뭐가 되면 돼요? 남기 되는 겁니다. 남기, 남간. 숨기고 있었던 기억이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랑 만나니까 우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히읗 종성체험. 내 뒤에 히읗을 숨기고 있었는데 주격조사 이랑 만나니까 어떻게 된다고? 내 히. 그리고 도랑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내 토. 그런데 티를 낼 수 없는 내는 이라는 애랑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그냥 히읗이 결합되지 않아. 그냥 사라지는 거야. 티를 낼 수 있는 거는 그드브지. 그리고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에서.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기억 더 생긴 체험 필기해주세요. 나무가 기억을 숨기고 있었는데 조사 안이랑 결합을 하다 보니까 남간 이랑 결합되면 남기. 기억 더 생긴 체험, 히읗 종성 체험, 그리고 명사형 전성어미. 너무 낼 게 많아서 쌤의 사진은 소중하기에. 그런데 맹갈다 기억했으면 좋겠고 기억 종성체험은 특이하니까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기 어떻게 되어 있어? 나무에다가 안이 더해지니까 오가 탈락하고 기억이 덧붙여서 기억 종성체험의 남간이라는 형태야. 필기 하나 해놓고 바람에서는 바람에다가 원인 부사격 조사. 원인 부사격 조사의 답이지. 바람 때문에 바람에 안이 흔들린다. 원인 부사격 조사 아이. 만약에 앞에가 음성이었으면 뭐 왔을까? 어이. 앞에가 이 모음이었으면 뭐 왔을까? 예 왔겠죠. 오케이.
바람에 아니멜스의 리을스는 뭐라고?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어니. 딱 진짜 10분만 딱 더 힘내봐. 이제 다 왔어. 부모님을 생각해. 조상님을 생각하자. 네, 이것쯤 못하겠나라는 엄마 아빠 생각해 지금. 꽃죽고라고 했을 때 꽃 뒤에는 종성자리에 지읒이 왔지. 그럼 이거 뭐다? 종성부용 초성에 나갔지. 교코라고 하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부계음화를 적용하지 않았어. 교코. 여름 하나니에서 여름에다가 별표 3개. 또 힐러야. 여름에다가 별표 3개. 이것만 오늘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가면 시험 전날에도 막 당황스러운 건 없을 것 같아. 마지막이야. 마지막 곡이야. 남단 좀 이해됐어? 내기 좀 이해됐어? 그럼 마지막이 여름이야. 칠판을 한번 봐봐. 여기 갈게. 이거 마지막이야. 큰 원대한 꿈은 청소년의 특권이다. 철수는 달리기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똑같은 꿈 달리기 얘네들의 형태에서 기랑 미음이 똑같은 형태이지만 하는 역할이 달라. 그러면 큰 꿈에서의 꿈의 품사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큰 꿈, 빅사이즈의 드림을 꿔, 원대한 꿈을. 이럴 때 꿈의 품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명사야, 명사. 그럼 얘는 원래 원형에서의 어근은 조상님은 누구였던가? 얘 원래 뿌리. 과거는 뭐였다? 어근의 뿌리는 꾸다로 태어났어. 근데 나 꾸다라는 동사로 살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야. 나는 목적어도 되고, 난 주어도 되고, 나 저 명사처럼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처럼 살고 싶어서 수술했어. 꾸다라는 어근에다가 접사 미음을 붙여서 수술이 완료가 되니 다시 태어난 거야.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는 것처럼. 앞자리의 바뀜에 수술이 완료가 됐으니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야? 꾸다의 동사 여조지. 꾸다 동사조라고 하면 신뢰야. 풍자한테 태풍시조라고 하면 얼마나 신뢰야. 봄이시조라고 해줘야지 풍자도 좋아하잖아. 꾸다로 태어났지만 수술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얘는 명사가 된 거야. 그 명사가 되게끔 만들어준 이 미음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명사형 전미사라고 불러줘. 접사에 가지를 붙이면 뭐가 된다? 뿌리에 가지가 붙이는 순간 품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본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딴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바꿔야 돼. 그런데 큰 꿈을 꿈에서의 꿈은 품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큰 꿈을 꾸다. 그것은 청소년의 특권이다. 큰 꿈을 꾸다 한 문장. 그것은 청소년의 특권이다 두 문장. 그냥 내가 네 문장의 주어로 내가 들어갈게. 큰 꿈을 꾸다에 달을 떼고 미음을 붙이는 순간 변신 명사 절이 되어서 전체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해주는 꾸다의 품사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 꿈의 품사는 뭐라고 불러야 되지? 동사. 그냥 이 문장에서 하루 화장하고 스타킹 신고 하이힐 신는 것처럼 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풍자가 태국행이 되는 거랑 얘는 좀 달라요. 얘는 뭐다? 하루에 할로윈을 지른다라고 생각해주세요. 이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이고 싶어서 아이템을 그냥 장착해서 이 아이템만 떨궈내고 다자로 붙이면 바로 꾸다, 꾸게, 꾸니 얼마든지 활용을 하는 꾸는 꾼 붙이면 관용어, 꾼 붙이면 미음 붙이면 명사. 얘를 뭐라고 부르자? 명사형 전선어미. 달리기, 기 뭐일 것 같노? 달리기. 명사. 빠르게 달리다, 그러기 시작했다. 빠르게 달리다의 기는 뭐야? 어미. 이 두 번째 예시까지는 안 적으셔도 되는데 얘는 좀 알아놓자. 큰 꿈을 꾸면 청소년의 특권이다에서의 꿈은 명사, 큰 꿈을 꾸다에서의 꾸다는 동사. 그래서 어미 접사가 되는데 하나만 더 예시. 큰 그림이 뭐 할까? 창의적인 그림이 나의 취미이다. 그림이 나의 취미이다. 그림을 그리다. 그것이 나의 취미이다. 이럴 때 그림, 픽처. 이럴 때 미음 뭐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자. 현대국어에서 접사. 그림을 그리다. 그것이 나의 취미이다.
그리다에서 떼고 미음 명사절 만드는 거 뭐라고? 어미. 일단 현대국어에서 좀 돼야 돼. 현대국어에서 좀 되고 나면 이제 문제는 뭐다?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에서는 형태가 같아 달라. 현대국어에서는 접사랑 어미의 형태가 같아 달라. 달라. 아 같아. 미안해. 자마하지 마. 경만이가 자마하니까 쌤이 좀 심장이 쫄깃해지잖아. 이걸 꼭 이해를 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오케이. 형태가 똑같아서 근데 엄매 시간에는 이게 핫한 기출 문제거든요. 접사인지 어미인지 구분하는 거 수능에서 꼭 필히 물어보는 엄매 필수 출제 요소입니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전혀 걱정이 안 돼. 왜? 똑같아. 중세랑 현대국어랑 비교를 하면 접사, 어미. 중세 때는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의 형태. 중세 때는 뭐다? 아래 하나 음인 거야. 양성이랑 음성의 세트. 그리고 어미는 뭐였다? 좀 전에 뭐였지? 쓰다를 통해서 우리 알게 됐지? 쓰다를 통해서 명사형 전성어미에는 뭐가 있다? 옴과 옴이 있었어. 오케이. 그런데 현대국어는 어떻다는 거야? 접사도 얼다 명사로 만들어줘. 얼다를 명사형으로 만들면 얼음, 아이스. 얼다에다가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미음. 어미도 어떻다는 거야?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나 완전 많이 먹음. 막 과식함 막 이렇게 할 때 미음. 똑같은 형태이지만 중세국어는 형태가 다르다. 그러면 여름 이제 이해해보자. 여름은 동사가 뭐에서 왔을 것 같아? 여름. 서머가 아니야. 여름이 명사의 서머가 아니라 열다야 열다. 열다, 열리다라는 열매가 열리다라는 피동 형태 생각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열다. 열이 오픈 아닙니다. 문을 열대 오픈 아니고 뭐다? 열매가 열다. 열매를 열다. 나무가 열매를 열다. 매달다. 열다. 열다는 양성입니까? 음성입니까? 열다. 음성이네. 그러면 얘 접사 붙어서 얼다는 얼음을 만드는 것처럼 열다라는 동사를 뭐로 만들어버리자? 명사로 만들자. 그러면 아래 하나 중에서 음성이니까 뭐 붙여서?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명사 바바바밤 여름인 거야. 서머가 아니야. 여름이라는 거에서 이걸 뭐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야? 여름이기 때문에 이거 뭐다? 과실 열매가 되는 겁니다. 좀 졸았어? 괜찮아? 이해했어? 오케이. 필기해줘 그러면. 어디에다가 적어갈 거야? 여름 하나니 옆에다가 적자. 필기 안 돼 이제.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하시는지 좀 들어줘. 알았지? 만약에 명사형 전미사랑 명사형 어미랑 구분해서 내시잖아? 완전 킬러야 진짜. 근데 막 시덥지 않게 그냥 설명하고 가시잖아?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 왜? 좀 어려운 거거든. 그럼 기역 중성치안이랑 히읗 중성치안에 더 힘을 실어주고 맹간아니는 좀 나올 것 같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만약에 이걸 대충 하고 가신다? 그럼 이해는 좀 해놔. 열다에다가 명사형 전미사 명사형 전미사 음이 붙어서 뭐가 만들어진 거다? 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필기 하나 해주세요. 이거 필기 딱 적는 순간 끝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나 이거 맞추면 완전 1등급. 진짜 나온다. 이거 맞추는 사람 진짜 1등급. 맹간온이 요거 단답형 실수하지 말고 잘 적어주시고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 알아놓으시고 문법적 기능 네로라 가지고 내시는 거 응용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어미랑 접사 구분할 줄 안다? 끝났어. 기역 종성치형 뭐까지 챙기면 끝났어. 괜찮지? 그래서 이거는 기다려보자.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먼저 했어. 여름은 서머가 아니라 열매가 많다. 해주셨어? 진도 여기까지 나갔어? 형민이 반? 누구 반? 장현이 반? 뭐 할 때 나갔다고? 뭐 할 때? 세종어제 할 때 오히려 이걸 설명하셨어? 세종어제 수매 하면서 이걸 설명하셨어? 근데 나 왜 필기를 못 받지? 필기를 좀 잘 전달 받아야 되겠다. 교수님, 네. 저 이교수가 나오는데 그 난관 하실 때 써고 말고 나에다가 같이 미음 기억으로 설명하는 나에다가 미음기억 당연하죠. 그렇게 해도 되죠. 나무라는 형태인데 실망스럽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오를 빼고. 근데 명사 단독으로 쓸 때 나무라는 형태예요. 이렇게 적는다라고 해서 점수 까면 그거는 납득이 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남 기억은 좀 그런데 나무인데 나무. 오가 탈락되고 기가 붙는다는 거에서 이 필기가 좀 맞는 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나오겠네. 접사나 어미. 그죠? 준비해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의도는 이래. 명사형 어미에서 1차 설명하고 여름에서 내가 세종어종 훈민정음을 얘기할 때 했지라는 걸로 이제 갖고 와서 마지막에 정점의 여름을 설명하면 시험 문제로 나오겠지. 오케이. 기출은 또 있습니다. 기출에 이미 또 있습니다. 열매 하나니 세미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세미에서는 셈에다가 주격조사 이 왔지. 물음에서는 조사 은이랑 붙는데 원수 모음은 안 됐고 이어잡기 했지. 그리고 몸조화 시켰으니까 은이 왔지. 가말에서의 n은 또 원인이잖아. 원인 부사격 부사에다가 밑줄 그시고 아니 그치세에서의 리을세 왔고 그 다음에 내희에서는 히 종성치연에다가 밑줄 주격조사 이랑 결합되니까 히가 갖다 붙지. 내희. 발아래에서는 원인이 아니야. 발알 플러스 똑같은 n데 이번에는 의미가 뭐가 돼야 돼? 바다로 간다라는 고투가 되는 초소부사격이 되는 거야. 원인 에에 초소부사격 에까지 챙겨줄 수 있겠니? 오케이. 발아래에서의 에는 원인이 아니라 초소부사격이라는 거 챙겨줄 수 있겠어? 오케이. 수학원에는 16세기 국어라서 시험범위 아니야. 그래서 196페이지에서 4번에 X 하시고요. 196페이지 4번, 3번 X 해주세요. 3, 4 X 하시고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3번 X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풀어보시고 수능 기출문제 푸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만나는 거야. 금요일날 만나는데 쌤이 월요일이랑 화요일이랑 수요일이 좀 시간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쌤 저 질문이 좀 정리됐습니다 라고 하면 개별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목요일 빼고 월, 화, 수 중에서 우리가 저녁 시간대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거를 좀 해놓고 일요일날 쌤이랑 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월, 화, 수에 좀 같이 하고 목요일날에는 금요일 과목 공부하고 금요일날에 총정리하고 토요일날 화요일 과목 공부하고 일요일에는 국어 좀 공부 같이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김포기출은 내일 완성이 되면 복사기 열심히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고 완성되면 가져가라고 얘기할 거고 교과서 본문 내용을 지금 정리 안 했잖아. 교과서로 용기와 첨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지금 한 10분이면 돼. 이게 다 되고 나면 교과서는 10분이면 끝나니 총정리 때 교과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를 바르는 것보다 필기 내용 반영해가지고 교과서로 한 번 더 할 테니까 교과서 별거 없거든요. 이거 그대로이거든요. 그래서 희의 종성체한 하나만 더 붙여지는 것이니 쌤은 남아서 문제 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문제 푸시고 아닙니다. 저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과목이 있습니다. 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가시되 자 시간은 어떻게든 화, 수, 이 요일들을 좀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국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7시부터 10시 반, 화요일도 7시부터 10시 반, 수요일도 7시부터 10시 반 목요일은 만나지 말고 금요일 날에 총정리하는 거 단톡에 공지를 올릴게요. 알았죠? 쌤 생각에는 점심 먹고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두 개의 시간 중에서 본인이 정해서 오기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